어차피 처질 거라면 미리 많이 당겨줘야 되지 않나요? 바로 이게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강하게 당기는 것은 유지 기간을 위해서 필요하고 효과를 위해서도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정경인 원장입니다. 요즘 SNS에서 러시아나 중국에서 시행된 안면거상 수술 영상들 많이 보셨죠? 피부를 확 당겨서 얼굴이 팽팽해지는 모습이 꽤 자극적이라서 조회수도 높고 화제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영상들을 보시면서 이 정도로 확실하게 당겨야 효과가 오래가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 간혹 계십니다. 심지어 이왕 수술하는 거 저렇게 확실하게 해달라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오늘은 그 영상들이 왜 문제인지, 진짜 제대로 된 안면거상은 어떻게 하는 건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을 보시죠. 얼굴이 마치 가면 쓴 것처럼 경직돼 있고 피부가 너무 팽팽하죠. 표정 변화가 거의 없고 인위적으로 당겨진 모습이 한눈에 보입니다. 중국 안면거상 영상들을 보면 우선 일단 당기고 고정하고 보자는 식의 수술이 많은데요. 이 수술은 스마스층이나 유지인대 같은 깊은 구조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 피부만 무리하게 당긴 케이스로 보여집니다. 해부학적 접근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죠. 문제는 피부만 강하게 당기면 일시적으로 팽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버틸 수 있는 지지 구조가 없기 때문에 금방 다시 처지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표정도 사라지고 결과적으로 2~3개월 안에 원래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한 가지 안면거상을 할 때 당기는 방향이 얼굴 주름이랑 표정이 있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위로 사선 방향으로 당기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옆으로 당겨서 말 그대로 넙치처럼 보이는 현상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어색해 보이는 거죠. 이번엔 러시아 사례입니다. 보기가 너무 힘든데요. 제가 추정인데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박리를 많이 안 하고 그냥 꿰매는 방식으로 이걸 리프팅 했을 때도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거든요. 또 하나는 박리를 너무 했는데 출혈이 너무 많은 경우에도 저렇게 이제 일일이 다 봉합을 해서 지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과나 이런 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마치 포를 뜨듯이 꿰매서 그냥 끓여넣어서 붙여놓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 수술을 이제 하고 난 다음에 혹시나 이제 문제되는 경우에는 중년분들은 이제 피부가 약하다 보니까 그 실에 피부가 눌리고 그 실을 꼬맨 부분들이 일일이 다 착색이나 흉터도 남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페이스리프트보다는 훨씬 더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만약 이런 방식이 효과적이라면 왜 안면거상하면서 스마스층 끊고 유지인대 박리를 하기 어렵게 할까요? 지혈을 좀 더 확실하게 한다는 홍보 목적으로 보여줄 수 있겠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케이스이기도 하죠. 클래식하게 저희가 이제 안면거상 하는 게 제일 이제 좋은 거죠. 진짜 안면거상 리프팅 효과를 원한다면 보통 단순히 피부만 당기는 수술로는 절대 부족하고요. 피부와 스마스층을 따로 박리해서 당겨주는 게 제일 좋고요. 이 두 층을 분리해서 서로 다른 각도로 당겨주게 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술의 완성도를 결정짓는 진짜 핵심은 바로 유지인대까지 깊이 박리하는 작업입니다. 유지인대는 얼굴 구조를 지탱하는 고정 지점이기 때문에 스마스층 밑에부터 뼈에서부터 올라오는 구조가 많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박리하지 않고 겉만 당기고 하게 되면은 결국 금방 원상태로 복구되는 거죠. 제대로 된 안면거상 수술은 피부뿐만 아니라 스마스층, 유지인대, 심부 조직까지 고려해서 얼굴 전체의 움직임과 모양, 균형을 생각한 리프팅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박리 범위가 넓고 깊어질수록 안면 신경이나 침생 같은 중요한 해부학적 구조물과 가까워진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안면거상은 단순해 보여도 의사의 해부학적 지식과 세밀한 테크닉 그리고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한 수술입니다. 수술하는 의사의 숙련도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확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죠. 환자분들께서 정말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어차피 처질 거라면 미리 많이 당겨줘야 되지 않나요? 이해가 가고 당연한 생각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게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강하게 당기는 것은 유지 기간을 위해서 필요하고 효과를 위해서도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범위 밖으로 너무 과하게 당기면 한계점을 넘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처지는 것도 굉장히 빨리 처지게 되고 중요한 구조물들은 변형이 오게 됩니다. 특히 귀 앞쪽 모양이나 귀의 모양, 귓볼 모양 이런 것들이 모양이 변형이 오게 되죠. 고무줄을 생각해 보시죠. 고무줄도 적당히 늘렸을 때는 그 탄성이 유지돼서 또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탄성의 한계치를 넘어가 버리면
끊어지거나 끊어지지 않더라도 변성이 돼가지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죠. 절개선도 수술 결과에 큰 영향을 주죠. 절개 위치와 범위에 따라서 박리 가능한 범위와 리프팅 각도까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귀 앞뒤 절개만으로는 턱선이나 목까지 충분히 당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광대 윗 측두부까지 또는 귀 뒤에서는 목덜미까지 절개가 들어가야 전체적인 라인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과하게 당기면 흉터 문제도 심각해지죠. 과하게 당겼기 때문에 그만큼 흉터가 벌어져 더욱 굵고 울퉁불퉁한 흉터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안쪽에 회복된 흉살도 그만큼 딱딱하게 회복되고요. 그런 분들은 이 당기는 텐션이 너무 심각하면 흉을 넘어서 이 부분적으로 피부 괴사까지 오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부만 당기지 않고 스마트층도 같이 당겨줘야 그 힘이 분산돼서 피부 괴사와 같은 합병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진다는 말을 하는 의사가 있다면 그건 경험이 부족하거나 잘못 알고 계신 걸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이겁니다. 자연스러움이 유지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강하게 당기는 것. 그 범위를 정확히 판단하는 게 바로 의사의 경험이고 실력입니다. 해외 성형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갖고 있는 환상이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SNS를 잘 보면 장기강 사진은 본 적이 없죠. 중요한 건 수술 직후가 아니라 수술 1년, 2년, 3년, 10년까지도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잘 유지되느냐가 문제입니다. SNS의 영상에서 보는 리프팅 효과는 실제와는 아주 다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안면 거상은 전체적인 면을 박리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유착이 생기면 더더욱 회복하기가 어려운 수술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맡길 병원과 의사 선택은 안전한 범위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해부학적 구조를 고려한 안전하고 정교한 거상이 장기적으로 더 자연스럽고 건강한 동안 얼굴을 만들어준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성형외과 전문의 정경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